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가장 확실한 길. 대방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 강의 100% 신규 촬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 강의,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방열림고시 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 때 간호관리학 그러면 어떠셨어요? 쉽다는 생각보다 좀 어렵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간호관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학생들을 실습할 때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실습할 때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 간호관리를 해본 적도 없죠. 거기에다가 어려운 경영학, 행정학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관리 과목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시에서 간호관리가 조금 과락이 좀 많은 과목 중에 하나여서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원 기본서 문제집을 보시면 다른 과목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 중심으로 나가 있는데 이론도 중요하겠죠.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역시 간호관리학 유인물 받으셨죠? 물론 성인 간호학보다는 적지만 간호관리학 유인물도 조금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호관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호관리 그러면 기획조직 인사 지휘 조정, 통제거든요. 그 다음에 단호 단위 관리, 간호 윤리, 이런 부분에서 한 서너 문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요, 간호 역사, 그죠? 세계사,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한 10문제 이상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4년 전부터 간호 역사에 대한 문제는 확 줄었어요. 그래서 간호 역사에 대한 거는 현재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보시면 간호관리도 다른 과목과 똑같이 3시간씩 6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호관리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저랑 같이 힘을 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인물은 반복용 학습 자료예요. 그래서 수시로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제 거 유인물의 특성이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게 웬만하면 다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별표 많이 치는 거는 머스트로 꼭 외우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은 일단 옆에다 항상 구비해 놓으세요. 왜? 문제만 보고 또 유인물 찾으려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집 놓고 그다음 유인물 놓고 바로바로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고 하도록 그게 습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처음에 간호 역사 부분입니다. 사실 간호 역사를 보면 세계사 공부하기도 많고요. 한국사도 되게 양이 많아요. 그 단순 암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국사 보면 국민의료법이 바뀌면서 바뀐 내용도 예전에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세계사 그러면 항상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역사에서. 우리 간호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이팅게일. 또 다르게 중요한 사람? 제1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나이팅게일. 그럼 제2의 간호혁명을 일으킨 사람? 펜윅 여사.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펜윅의 활동, 업적이 제일 시험 문제 기본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세계 기구들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사에서는 그 시대별로 이제 간단하게 특징들을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출제위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중요 키포인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나이팅게일은 항상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인물에 보시면 자, 간호는 직업이 아니라고요. 사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유인물에 보시면 간호 이념에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틀린 문항으로 얘네 두 개를 바꿔요. 그쵸? 그러면 자,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틀린 문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A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틀린 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나온 것들은 A 뭐가 아니고 뭐뭐다 라는 문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조금도 양보할 수 있는 독트린인 거죠. 그 다음에 질병을 간호한 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간호하는 거 비종교적이어야 되지만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하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이지 의사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호를 강조했던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독립성, 간호 업무의 독특성을 강조했고요. 일체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를 주장을 했고요.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찬성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형식적인 제도가 오히려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태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시험 문제. 그다음에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상태, 특히 나이팅게일은 예방간호, 정신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면허 등록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 1번. 간호사의 신앙은 사명을 흐리게 하기에 갖지 않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되죠. 간호사업은 종교적 아니죠. 비종교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줄,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가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앞뒤 문장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 크리미아 전쟁 때 이제 유명해졌죠. 자, 나이팅게일이 크리미아 전쟁 때 그 전쟁에 파견이 나갔어요. 그 파견된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 사망률이 거의 50%였었대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보냈더니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관인 거예요. 이 군대 위생이. 가서 보니까 다친 군인들이 있는 병원이란 데가 너무 지저분하고 뭐 환희, 침대요. 그 다음에 공기도 안 들어오고 채광도 안 들어오고 음식물도 너무 형편없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병원 환경 개선부터 시작을 했어요. 환자 깨끗하게 하고 시트 깨끗하게 하고 채광이 들어오게 하고 음식도 좋은 것들 막 해주고 그랬더니 50%였던 사망률이 거의 뭐 10몇 프로인가로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팅게일 여사가 유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 나이팅게일을 제2의 간호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적은 보세요. 근대 간호학을 확립을 했고요. 간호교육 확립을 했고 군관리 제도의 혁신, 군대위생의 혁신에 공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쟁 당시에서의 활동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간호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제법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는데 자, 전쟁 당시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자, 은닉된 군자 물자의 활용. 자, 여기도 군대 물자를 은닉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친지를 통해서 물적 자원들을 다 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간호사 선출, 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복종하지 않거나 음주하거나 비도덕적 간호사는 고홈 집으로 가라고요. 일하지 말고 강제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훈련 규칙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또 위생제도 혁신, 관리제도 개선, 의학실험실, 군의학교 설립, 급식제도 개선, 군인의 복지 문제까지도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 중에 이런 활동들을 펼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도모하고 건강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다시 다시 자신의 생활로 돌아왔죠. 그럴 때 뭘 했냐면 질병 사망의 합리적인 분류요. 그게 역시 통계 방법을 적용해서 처음 시도를 했던 거고요. 영국 군도의 의무행정을 위한 개선안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남북전쟁 시 군인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중요한 거죠. 5번째,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설립이요. 근데 간호학교 설립은 어디다 했어요? 그렇죠. 성 토마스 병원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별표. 성 토마스 병원에 설립을 했고요. 또 전쟁 이후에도 군대 위생에 이제 더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관한 일들, 간호에 관한 일들이라고 해서 병원과 간호를 분리시키면서 환경위생, 괜히생, 정신건강 이런 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인도의 위생 개선안 실시. 자, 구민병원 개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조산사와 간호사 훈련을 했고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참정권이죠. 그래서 참정권 동그라미. 지방의 농촌위생과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을 했고요. 특히 나이팅게일이 지역사회 간호를 했죠. 방문간호사 양성을 주장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역사회 간호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적십자 창설입니다. 그래서 적십자 창설을 나이팅게일이 한 건 아니고 적십자 창설을 도와준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펜윅이 나올 텐데 나이팅게일과 펜윅의 비교하는 약간 개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적십자 창설에 힘쓴 거는 나이팅게일이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그러면 2번. 크리미아 전쟁 시 나이팅게일 활동으로 옳은 거 1번이죠. 그죠? 근데, 자, 2번이랑 3번, 4번, 5번은 틀린 건 아니야. 다 맞아요. 나이팅게일의 간호 활동인데, 2, 3, 4, 5는 전쟁 당시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간호 활동이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간호 활동 나이팅게일 맞습니다. 차이점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 전쟁 이후에 국민의 성금이요. 이제 이 간호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국민들의 성금을 받아서 성 토마스 병원 동그라미 간호교육 과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설립 기본 원칙 발표하세요. 자, 경제적으로 병원에서 독립했다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이 병원에서 돈을 받아서 만든 간호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누구의 돈을 받았어요? 국민들의 모금 지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쵸? 국민들이 후원을 해갖고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간호가 중요하구나. 간호사를 키우자 이러면서 국민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세계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간호사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비종교적 동그라미. 그래서 설립 목적은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를 키우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간호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목적, 지역사회 간호사를 키우기 위한 목적, 3가지로 이제 목적을 정하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육 원칙은 나이팅게일 형식을 많이 따랐다. 그건 안 해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교육을 근본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행정사고라고도 병원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자, 뭐 발전 과정에 3개의 나이팅게일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나이팅게일 간호학교 교육적 특징. 1번이죠. 빈민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성격을 띈 지역사회 간호사를 위한 간호교육과 활동이 실시됐고요. 2번은 X. 어떻게 고치면 되죠? 그렇죠. 비종교적인 배경하에서 실시됐고요. 3번도 X. 어떻게 고쳐요? 그렇죠. 국가 보조가 아닌 거죠. 국민의 모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병원과 통합된? 아니죠. 병원과 독립돼서 만들어졌고요. 4번, 아니 5번. 5번은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데 실무교육 임상간호보다 이론교육을 중시했다. 아니에요. 이론교육보다는 실제 하는 실무교육 임상간호에 더 치우쳐서 그래서 아까 설립 목적에 임상간호사 양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간호와 실무교육 및 임상간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번 문항 같은 경우도 밑에 유인물에 하나 써놓고 기억하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자, 4번은 영국 간호를 이야기합니다. 자, 현대 간호의 모체가 되는 게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영국 간호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얘가 그 다음에 미국 간호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나라보다 일찍 직업적 간호로 영국 간호가 시작을 했고요. 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졸업한 졸업자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면서 나이팅게일 정신을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직업인으로의 간호로의 전환점을 만들게 된 것들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영국에서 대표적인 게 구빈법 동그라미 하세요. 구빈법을 영국 간호에서 쪽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간호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빈법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초기 병원의 간호 특징을 보세요. 자, 실무교육 중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그 규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나이팅게일 정신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간호혁명은 머스트로 갑니다. 별표 많이 하세요. 그래서 1간호혁명이 나이팅게일이었다. 그러면 이 간호혁명이 펜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확실하게 비교하시고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펜니크 여사 기억하시고 우리 나이팅게일이 간호 면허 등록을 반대했다 그랬죠. 그쵸? 오히려 형식적인 등록하는 게 오히려 간호사들의 그런 전문직 그런 거를 기능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펜닉은 자,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면허 시험 제도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면허 시험 제도, 그래서 국가고시 제도가 시작되는 게 이 펜닉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를 위한 조직적 활동을 펜닉은 하는데, 자, 영국 간호협회도 펜닉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제간호협의회를 ICN이라고 이야기하죠. ICN도 펜닉이 만들었어요. 적십자살 아까 누가 도움을 줬다 그랬죠? 나이팅게일이 도움을 줬다 그랬죠? 자, 펜닉은 ICN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널싱타임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펜닉은 영국의 간호가 미국으로 퍼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간호협회를 만드는데 펜닉 여사가 지원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허시험 제도가 늦어진 이유. 자, 영국 정부가 간호를 독자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걸 반대했고요. 나이팅게일이 면허 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나이팅게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나이팅게일 파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팅게일 사망 후에 그것도 9년이나 있다가 그쵸? 면허 시험 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팅게일 파워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면허 제도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를 꺾고 하기는 펜닉이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여사가 사망하고 10년이나 지나서 이제 펜닉 여사가 면허 등록을 해야 된다. 면허 시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면허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자, 옳은 거. 팬닉의 여사 작업이죠. 옳은 거는 1번은 일간호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한 거는 나이팅게일. 그 다음에 이 혁명은 팬닉 여사에 이어진 건 맞아. 근데 미국 간호협회를 조직한 건 아니야. 미국 간호협회를 만드는 거를 후원한 거지 조직한 건 아니고 뭘 만들었죠? ICN을 창설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야 되겠고. 자, 국제간호협회를 창설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해서 통과시켰죠. 답은 4번이죠. 지역사회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개혁 운동이 이루어진 거는 나이팅게일이죠. 다음 5번입니다. 자, 동양 간호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선교사들이 동양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직업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이 선교 간호사들이죠. 주력한 게 교육 사업, 의료 사업, 간호 사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쪽은 주로 이제 아시아 쪽이고 서쪽은 유럽, 외국 서구죠. 예, 문화 차이가 굉장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자, 직업적 간호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 간호사에 의해서 소개가 됐고요. 자, 20세기 들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성의 교육열들과 더불어 사업이 전문화된 직업 여성으로 이제 기반을 닫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동양 쪽에서는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런 쪽에서는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의 간호가 정착하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5번. 동양 간호의 공통적인 특성. 1번. 서양 선교 간호사들이 기독교 전파보다 교육, 의료, 간호 사업에 더 주력했다? 아니죠. 처음에는 기독교 전파에 신경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의료, 간호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했고요. 서양의 간호 사업이 소개되기 전에 전문적이다, 직업적 여성 사업이 존재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성 직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아니죠. 국가 지원 전혀 없었죠.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직업적 간호가 소개가 됐고요. 4번. 중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여 간호사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누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간호기구들, 세계 국제적인 기구들이 이제 문제에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CN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ICN은 국제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직업 여성단체로만 만들어져 있고요. 자, 비정부 기구 4년마다 개최가 되고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팬닉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팬닉의 ICN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설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한 주권국에서 한 단체만을 회원으로 인정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나라에서요. 한국에서 ICN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는 거지 한국에서 ICN에 2개가 가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하나, 일본 하나, 중국 하나 이렇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정치, 사상, 종교를 조언한 순수 단체라는 것입니다. 자, 설립 목적. 간호사의 자질,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향상, 간호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최근에 실제 기출문제가 기능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능 발표하세요. 자, 국제적으로 간호직과 간호사를 대변하는 공식기구, 통계, 정보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교류하고, 간호협회 지원하고,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고, 실무 표준화, 간호의 수준 향상, 간호 규정, 법과 윤리를 만들어서 전문직 자율 구제를 강화합니다. 그다음에 간호사의 사회경제 복지 향상, 전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과 ICN을 보면
그쵸?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주권 국가로서 아시안에 처음 가입한 연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949년이요. 전쟁 나기 전이죠. 전쟁이 몇 년에 났죠? 6.25. 그렇죠. 50년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49년에 정식 대한민국으로 자격을 가지면서 ICN에 가입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도 49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두 개 가입했어요. 어디? 그렇죠. WHO 또 그 다음에 ICN 가입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WHO의 기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한 번 읽고 끝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세계 온 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WHO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 간호연맹과 간호협회, 우리 꼭 굳이 미국 걸 알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이거 혹시나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드려봤거든요. 문제는 출제자 마음대로 내는 거죠. 제가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간호연맹은 간호사와 비간호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간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자, 펜니크 여사의 제안. 펜니크 여사가 이걸 만든 건 아니야. 그런데 펜니크 여사가 이걸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 건데, 간호학교, 양성학교 교장들이 회원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첫 번째 땡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간호사 플러스 비간호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간호협회는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죠. 그럼 똑같아요. 우리 한국 대한간호협회 있죠. 대한간호협회랑 미국 간호협회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한국에서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AAN에도 등록 간호사를 위한 단체라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사요. 적십자사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지원은 누가 했다 그랬죠? 페닉 했어요? 나이팅게일 했어요? 나이팅게일 지원이라고 하고, 창설은 누가 했죠? 앙리디낭. 그래서 앙리디낭이 창설했다, 나이팅게일이 도와줬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설립 목적은 여러분들 아마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쟁 시나 전시나 사변시. 자, 그래서 상병자, 어린이, 허약자, 임산부에 대한 보호, 관련 활동 및 병원, 의료요원, 수송포로 등에 대한 중립적인 대우, 의료간호 및 고활동을 보통 하고요. 평상시에는 재해방지, 안전보호 예방을 하는 국제적인 협력 조직체입니다. 자, 적십사 정신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한 번 읽고 끝 하셔도 돼요. 이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 자, 중요한 건 나이팅게일 기장입니다. 자, 나이팅게일이 지원해서 적십사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나이팅게일 여사가 후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간호사업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공적인 행동들 많이 한 사람들 있죠. 업적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2년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이팅게일 기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간호계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사람, 활동이 많은 사람을 뽑는 거지, 적십사사에서. 그래서 2년마다 나이팅게일 기장을 주는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기장을 처음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제도 국가고시에 나왔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간호 원로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이팅게일 기장 많이 받으셨어요. 2년마다 나이팅게일 기장을 준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